낡은 시외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언덕 아래 정류장에 멈춥니다. 윤아주는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삼촌 윤만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날씨는 흐렸고 축축한 바람이 하준의 뺨을 스치며 묘한 불안을 더했어요. 두 사람은 언덕길을 따라 오래된 공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기계음이 멀리서 울리고 있었어요. 하준은 이곳이 어딘지 왜 왔는지 알지 못한 채 걸음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만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공장 정문 앞에서 누군가를 찾듯 주변을 살폈어요. 잠시 후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기술자 장도연이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기 맡길 데가 없어서요. 만식은 말끝을 흐리며 하준의 등을 밀었어요. 얘가 좀 여기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하준은 작은 운동화 앞코로 땅을 긁으며 삼촌을 바라보았죠. 만식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쪽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고 도연은 그것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아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어요. 하준은 그 촉감이 꽤나 낯설고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감정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죠. 만식은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괜히 바쁜 척 시계를 보더니 하준에게서 한 발 또 한 발 멀어졌어요. 하준은 삼촌이 잠시 볼일만 보고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골목길 끝에서 단 한 번의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결국 사라졌습니다. 하준의 시야에서 삼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기계음은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하준에게는 마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몇 가지를 알아챈 듯 조용히 문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아이를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공장 내부로 안내했어요. 안쪽은 어둡고 좁았지만 곳곳에서 따뜻한 전구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호기심도 느꼈습니다. 여긴 기계들 있는 데라 조심해야 해요. 도연은 공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사무실은 허름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켜진 전등 아래 책상 하나와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예전에 쓰던 듯한 담요가 접혀 있었죠. 우선은 여기서 쉬어요. 오늘은 일 안 하고 그냥 주변만 익히면 돼요. 하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낯선 공간에 혼자 있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과하게 친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는 사무실 문턱을 넘어서며 작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곧 이어 문 밖에서 공장 인부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새로 온 애라던데? 저 나이에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인부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하준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들은 놀란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경계심, 궁금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도 섞여 있었죠. 도연은 인부들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부들은 금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기계 앞에 섰습니다. 기계는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준은 사무실 문틈으로 그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담요를 펼쳤습니다.
그 담요에는 오래된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창문 틈으로 바깥의 기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철판이 갈리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인부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소리가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하주는 그 소리들을 낯설어 하면서도 이상하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하나하나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왜 그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는 어리지만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눈빛으로 오래도록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단순히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움직임을 그대로 눈에 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다 잠시 담요 위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불안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은 잠시 후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라는 새로운 질문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도연은 사무실 문을 닫으며 작은 난방기를 켰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천천히 퍼지며 아이가 앉아있는 구석에 온기를 전달했어요. 하주는 공장의 모든 것 소리, 냄새, 빛이 어색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삼촌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흘러도 삼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이에게 저녁으로 간단한 빵과 우유를 건네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주는 천천히 우유를 들고 한 모금 삼키자 조금 따뜻한 기운이 뱃속으로 퍼졌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기계음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 소리는 하준의 첫밤을 채우는 낯선 자장가 같았죠. 그렇게 하준의 새로운 삶은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이 돌며 회색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윤아주는 사무실 구석에서 접어놓은 담요를 들추고 조심스레 일어났어요. 밤새 들리던 기계음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고 아이는 조용히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장도연은 이미 공장 한복판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업복 위로 희미한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준이 밖으로 나오자 몇몇 인부들은 잠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처럼 서로에게 작업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준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주변만 살폈습니다. 도연은 아이가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손짓으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배려가 섞인 잔잔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주는 작은 걸음으로 조심스레 다가가며 어제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따라오면 돼요. 도연은 공장 내부 깊숙한 곳으로 아이를 안내했습니다. 안쪽은 더 큰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도 진동도 훨씬 강하게 느껴졌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는 철판이 차례로 움직이며 일정한 간격으로 장비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그 복잡한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공장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도연은 아이에게 위험한 구역을 설명하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기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주는 설명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그는 작은 손으로 기계들의 움직임을 흉내내듯 허공에서 반복하며 기억하려 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하준의 모습을 보고 묘한 기대감을 느꼈죠.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크게 비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자재 정리하는 곳이에요. 간단한 건 너도 할 수 있어요. 도연은 공장 한켠에 놓인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볼트와 너트, 작은 금속 부품들이 종류별로 나뉘어 통에 담겨 있었어요. 하주는 그 통들을 조심스럽게 들어 확인하며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몇몇 인부는 멀리서 아이를 관찰하며 작은 수군거림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공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죠. 하주는 테이블 앞에 앉아 볼트를 하나씩 손에 쥐며 무게와 모양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금속 부품을 돌려보며 어느 곳에 쓰이는지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아이가 단순히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하준에게 한 단계 더 깊은 설명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조립할 때 꼭 필요한 부품이에요. 도연은 손에 들어 보이며 금속의 작은 결함을 찾아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준은 도연이 가리키는 금속의 흠집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몇 번이나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하준은 테이블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작아 보이더라도 공장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인부들은 아이가 불평 없이 일을 배우는 모습에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인부는 아이에게 물 한 컵을 건네며 잠시 휴식을 권했습니다. 하주는 물을 받아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누군가와 연결되는 느낌이 담긴 미소였어요. 힘들면 여기로 와요. 내가 도와줄게요. 도연은 아이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 책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책은 기초기계 구조를 설명하는 얇은 교재였고 누군가 오래 쓰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주는 책 표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자신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손길을 보고 살짝 웃으며 책을 펼쳐 보였어요. 그는 아이에게 부담을 줄까 조심스럽게 첫 장을 설명했습니다. 하주는 글자보다 그림에 먼저 시선이 갔고 도면의 선 하나하나를 구석까지 따라가며 의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 잔잔하게 퍼졌어요. 아이의 어깨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고 그의 마음은 새로운 세계에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변화가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공장에서 기계가 잠시 멈추고 직원들이 식사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하주는 식사 자리가 낯설었지만 도연이 옆자리를 가리키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고 인부들은 담백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아이를 처음 낯설게 바라보던 인부들도 이제는 자연스레 한 접시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하주는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그 따뜻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실감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하주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금속 부품, 기계 움직임, 도연의 설명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아직 삼촌의 행방을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배움의 호기심에 조금씩 묻히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따뜻한 기운 속에서 아이의 새로운 하루는 그렇게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아침 공장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철판이 밀리고 벨트가 움직이고
인부들은 서로 신호를 맞추며 분업에 들어갔어요. 윤아주는 어제보다 조금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부품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계속해서 기계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금속 표면의 흠집을 유심히 살폈어요. 장도연은 하준의 집중력을 칭찬하며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은 설명을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안쪽에서는 어딘가 낯선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방문한 것 같다는 작은 속삭임이 흘렀고 그 소문은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번졌습니다. 하준은 그 말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기 속 긴장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도연이 표정을 굳히고 출입문 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마당에서 낯선 발소리가 공장 안으로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자리가 꽤 커 보이네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박상무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매가 날카롭고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인부들은 잠시 일을 멈추고 그를 경계하듯 바라봤어요. 그는 마치 이미 공장을 소유한 사람처럼 거만한 시선으로 기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도연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며 방문 이유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상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동화 장치를 연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눈빛은 하준의 테이블 위에 놓인 금속 부품과 설계 노트를 향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하준은 그 시선이 자신에게 닿았을 때 부드럽지 않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이미 시작된 듯한 느낌을 받았죠. 요즘 자동화 장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박상무는 말끝을 흐리며 공장 구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속 재료가 쌓인 창고를 열어보려 했고 인부들은 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도연은 그가 과학의 기밀 영역을 들여다보려 하자 단호하게 막아서며 출입을 제한했어요. 그 순간 공장 안의 분위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경직되었고 인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준도 손에 들고 있던 볼트를 내려놓으며 박상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계속 관찰했습니다. 박상무는 아이의 시선을 느끼고 잠시 발걸음을 멈춰 하준을 바라봤어요. 그는 의아함과 호기심 그리고 의도적인 계산이 섞인 눈빛으로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하준은 작은 어깨를 움츠리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 순간 어떤 불길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상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고 인부들은 그 미소 속의 숨은 의도를 알아채려 애썼습니다. 공장에 별일 없으면 좋겠네요. 그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당을 빠져나가는 그의 걸음은 여유롭지만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센 파문을 남겼어요. 인부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며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오늘은 조심하라고 직원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장 안의 기계음은 계속 울렸지만 분위기는 조금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준은 박상무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왜 나를 봤지? 라는 의문이 또렷하게 남았어요. 도연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테이블에 놓인 설계 노트를 닫아 가방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보호하려는 의지와 동시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공장은 다시 바삐 돌아갔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인부는 창고 근처에서 불빛이 새어나온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말은 도연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의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주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느꼈던 위협적인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에게 잠시 쉬라고 말하며 사무실에서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하주는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공장의 구조를 바라보다가 어쩐지 자신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무실 문 앞에서 스치는 작은 그림자조차 그는 무심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조용히 공장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 공장은 평소처럼 기계 소리가 울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달리 모든 인부들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얇게 깔려 있었어요. 윤아주는 부품을 정리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왜인지 모르게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장도연은 오늘따라 공장 주변을 더 자주 둘러보며 기계 상태뿐 아니라 외부 움직임까지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일이 곧 복잡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담겨 있었고 인부들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창고 쪽을 계속 확인하며 혹시나 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했죠. 공장은 흔들림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모두가 언젠가 터질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주는 테이블 앞에서 부품을 정리하면서도 귀를 바깥으로 기울였어요. 기계음 사이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마치 공장 곳곳에 불안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죠. 점심 무렵 공장 문이 갑자기 크게 열리며 박상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오늘은 더 뻔뻔하고 공격적인 분위기가 풍겼어요. 인부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앞으로 걸어갔어요. 박상무는 공장의 사업 상태와 자동화 장비 도입 문제를 언급하며 마치 자신이 협력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공장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의도가 가득 담겨 있었죠. 도연은 그의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부들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하주는 그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어느 쪽이 올바른지 판단하려고 애썼어요. 그는 박상무가 자신을 다시 쳐다보았을 때 등골로 차가운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공장 내부에서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인부가 아침에 들은 소문이라며 도연이 기술을 독점하려 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하주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사람들이 불안할 때 작은 말 하나가 얼마나 큰 혼란을 만드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죠. 그 소문은 박상무의 방문이 일으킨 불안 위에 더해져 공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도연은 직원 전체를 모아 소문을 정면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지만 인부들 사이의 의심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기계음은 여전히 울렸지만 리듬이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주는 그런 공장의 모습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었고 그 틈에서 무엇인가 더 큰 일이 일어나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장은 겉으로는 바쁘지만
속으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오후 늦게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공장 문을 열고 단속반 몇 명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들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신고를 받았다고 했고 공장의 노동 문제와 안전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부들은 당황해 눈치 없이 흩어졌고 작업은 급하게 중단되었어요. 하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도연 가까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단속반은 작업 공간과 창고, 휴게실까지 꼼꼼히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시선은 공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의도를 수행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상황은 그의 통제 밖으로 빠르게 흘러갔어요. 하주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인부들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공장이 갑작스럽게 임시 폐쇄 판정을 받으며 모든 기계가 정지되었습니다. 하준아, 이리 와요. 단속반이 공장 전체를 봉쇄하자 도연은 아이를 서둘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책상 밑에서 하준의 설계 노트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꺼내 아이에게 쥐어주었어요. 도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하준은 그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 더욱 큰 두려움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작은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 공장이 위험하며 아이에게 맡겨진 노트가 빼앗기면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주는 그 말을 듣고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아이를 문 쪽으로 이끌며 지금 당장 공장 밖으로 나가 조용히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공장 전체가 흔들릴 듯한 긴장과 소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도연의 손길을 뒤로 한 채 공장 간이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지나치며 문틈으로 가까스로 빠져나갔어요. 밖으로 나온 그는 골목 끝에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공장 문은 단속반과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안쪽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장면은 아이에게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방을 가슴 앞에 꽉 붙들고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고 먼지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앞으로 배워야 할 더 큰 세상의 존재를 실감하는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하주는 천천히 눈을 뜨며 자신이 향해야 할 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기술학교의 넓은 운동장에는 학생들의 아침 인사가 흩어지고 있었고 윤하주는 가방을 꼭 쥔 채 교문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공장에서 빠져나올 때 지니고 나온 설계 노트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노트는 낡았지만 하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처음 온 학교는 공장과 달리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아이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등굣길 학생들은 하준을 스쳐 지나가며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그에게 또 다른 긴장감을 줬습니다. 그는 낯선 공간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다 교무실 안내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교무실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서류를 정리하며 새학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책상 뒤에 앉아있던 담당 교사는 하준의 서류를 확인하고 신분과 사정을 살피며
담담하게 그를 반겼습니다. 교사는 하준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무겁지 않은 톤으로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준은 안내받은 교실 번호를 손에 적고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거기 너 새로 온 친구지? 복도 끝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은 민우가 하준에게 다가오며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표정은 호기심과 여유가 섞여 있었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보였습니다. 하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손을 맞잡으며 작은 인사를 건넸어요. 민우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보통 긴장한다며 교실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그를 따라 걸었고 복도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두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어떤 학생은 미묘한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반응 없이 수업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준의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긴장이 몸 곳곳에 퍼지고 있었죠. 첫 수업은 기초기계 구조 과목이었습니다. 교사는 설계 도면의 기본을 설명하며 복잡한 구조를 단순한 도형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칠판을 바라보며 필기를 했지만 하준의 눈빛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는 교사가 그리는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공장에서 처음 봤던 기계들을 떠올렸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움직였고 금속판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다시 흐르고 있었죠. 교사는 수업 중간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문제를 냈습니다. 금속 지지대의 하중을 계산하는 문제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민하며 답을 내지 못했어요. 하준은 조용히 손을 들고 자신이 생각한 값을 종이에 적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교사가 그것을 확인하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계산은 정확했을 뿐 아니라 과정도 분명했고 교사는 그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배운 적 있나요? 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하준은 공장에서 부품을 다루던 경험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하준이 단순히 신입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난 뒤 민우는 하준에게 팀 과제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과제는 단순한 모형 제작이 아니라 실제 간단한 자동화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우의 진심이 느껴졌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술실로 향했습니다. 기술실에는 여러 재료와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준은 공간을 둘러보며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공장에서 처음 기계를 바라보며 느끼던 호기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후에는 과제 준비를 위해 기초 회로판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전기 회로에 익숙했지만 기계 구조는 서툴렀고 하준은 구조 설계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회로는 어려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팀워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은 공장에서 배운 감각을 바탕으로 회로가 들어갈 공간을 고려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작은 볼펜으로 도면을 그리면서도 손에 힘을 빼지 않았어요. 민우는 하준의 작업을 보며 감탄했고 아이가 공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호기심 어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준은 공장의 구조와 기계 움직임을 설명하며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결코 뒤처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은 그동안 그가 겪어온 불안과 상처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집중하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학교에서는 설계 경진 대회 공지가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커졌고 기술에 자신 있는 이들은 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하준에게 우리도 출전해보자는 제안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하준은 자신이 그런 대회에 나가도 될지 고민하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공장에서의 기억, 도연의 말, 그리고 설계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낡은 설계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우는 그 노트를 보고 놀라움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하준을 바라봤어요. 노트 안에는 공장에서 경험한 기계 구조와 아이가 스스로 연구한 설계가 빼곡히 남아 있었죠. 하준은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장치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과거의 공장이 자신에게 무거운 기억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교 시간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이 기술실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준과 민우는 마지막까지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계획을 다듬고 있었어요. 하준은 작업대 위에 작은 부품을 손끝으로 굴리며 새로운 구조를 하나 더 떠올렸습니다. 민우는 그 아이디어를 바로 회로 설계에 반영했고 둘의 합은 빠르게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하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란히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 감정은 어릴 적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민우는 하준의 실력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앞으로의 작업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준은 부끄러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하루는 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은 앞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발걸음이 될 조짐을 비추고 있었어요. 청년이 된 윤하준은 학교를 졸업한 뒤 기술 기반 창업 지원센터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첫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방 하나 크기에 불과했고 벽면은 오래된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공간의 낡음과 관계없이 그는 가방에서 설계 노트를 꺼내 정중앙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노트는 어린 시절 공장의 소음 속에서 만들어낸 첫 꿈이 담긴 기록이었죠. 하준은 곧바로 개발에 착수했고 밤새 기계 부품을 조립하며 새로운 자동화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만이 사무실을 비추었고 그의 몸은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시제품이 만들어진 순간 작은 부품 하나가 매끄럽게 움직이며 정확한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하준은 혼자였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자신이 드디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든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투자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우가 사무실로 찾아와 장치의 작동을 확인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민우는 여전히 하준과 연락하며 기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준은 친구의 격려를 들으며 초창기 투자자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젊은 창업가의 아이디어와 실물 장치에 관심을 보였고 기술의 가능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자동화 프로세스를 AI와 연동하는 구조는 기존 기업들이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첫 시드 투자에 성공했고 더 넓은 사무실로 옮기며 개발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기술자, 대학 연구원, 공장 인부 출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팀에 합류했어요. 특히 오래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인부 최상구는 하준의 제안에 눈시울을 붉히며 합류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생긴 거였죠. 회사 초창기 시장은 하준의 아이디어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동화 산업은 이미 대기업이 장악한 분야였고 신생 기업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하준은 기존 방식과 전혀 다른 구조를 설계하며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단순 자동화를 넘어 생산 라인의 오류를 스스로 감지 보완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제조 공장 몇 곳만 그 기술을 도입했지만 곧 효과가 입증되며 입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생산 품질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되자 더 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준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라인을 설계하며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가 쌓일수록 그의 회사는 성장했고 팀 역시 빠르게 확장되었어요. 기술센터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는 어느새 중견기업에 가까운 규모가 되었죠. 하준은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직접 관리하며 회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했습니다. 이제는 해외를 봐야 해요. 민우가 제안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졌고 여러 나라의 제조업체가 하준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하준은 해외 진출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술이 가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팀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나 직접 공장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맞춰갔어요. 기술 특허를 추가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준은 항상 앞을 보고 움직였어요. 그는 실패할까 두려워하기보다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생길 때마다 도연의 원리를 이해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되어 있었죠.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경쟁사들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그의 기술을 억누르려 했고 특허 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장을 흔들기 위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준은 그때마다 팀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조를 재정리하며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어요. 여러 산업단지에서는 그의 시스템이 미래 제조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력 제안을 보냈습니다. 정부 기관 또한 그의 자동화 시스템을 국가산업혁신 사업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는 그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며 회사의 독립성을 잃지 않도록 방향성을 확립했습니다.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며 여러 엔지니어를 영입했고 그들에게 경험보다 원리가 먼저다라는 철학을 전했습니다. 그 철학은 도연에게서 처음 배운 기술인의 정신이었죠. 직원들은 하준의 진심을 느끼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의 회사는 점점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자 회사는 단순한 자동화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력과 혁신성은 국내외 모든 시장에서 인정받았고 회사는 대기업들과의 협력망을 넓히며 영향력을 키워갔어요. 그는 결국 그룹 내 여러 계열사를 통합해 H&N 테크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하준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었고 방향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영 초반 그는 수많은 결정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본질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사람을 살린다. 그 신념 아래 그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장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그 결과 H&N 테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고아 출신 엔지니어에서 세계 기술의 중심으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준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화려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낡은 공장의 냄새, 기계가 축축하게 돌아가던 소리, 그리고 어린 시절의 불안한 눈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 기억을 지우는 대신 오히려 회사의 핵심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회사 로비 한편에는 도연의 이름을 새긴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하준은 그 명패를 지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도연이 없었다면 자신은 공장의 어두운 한 구석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을 더 넓게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출신과 기술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결정은 회사 안팎에서 깊은 감동을 주며 하준의 기업 문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H&N 테크의 최신 기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무대 위 LED 화면에는 그의 기술이 구현된 스마트 공장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준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는 오직 기술과 팀을 위해 말했습니다. 기계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언론은 그의 기술이 산업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어요. 하준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 세상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H&N 테크의 본사 로비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의실로 향하고 방문객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윤하준은 이사회 미팅을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가던 중 비서에게 한 남성이 계속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남자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에 하준은 잠시 멈춰섰고 왜인지 모르게 오래 잊고 지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남자를 회의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한 뒤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자 문 안쪽에서 누군가 숨을 가다듬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의자 끝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하준은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윤만식, 어린 시절 자신을 공장에 맡기고 사라졌던 삼촌이었습니다. 그는 하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두 손을 조심스럽게 비비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월이 그의 얼굴을 촘촘히 파고들어 깊은 주름을 만들었고 피곤이 잔뜩 쌓인 눈빛은 그의 지난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자리로 다가가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버림받은 기억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발해어 흐릿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하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고 만식은 머뭇거리다 회의실 가운데에 선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몇 번이나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조용히 기다렸고 그 침묵은 삼촌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어요. 한참 만에 만식은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이걸 돌려주려고 왔어.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메모장이 들어 있었고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래 있었어요. 하주는 봉투를 열며 조심스럽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은 자신을 공장에 맡기던 날 주고받은 금액이 적힌 서류였고 메모장은 장도연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도연이 만식에게 아이는 맡아두겠다. 대신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하준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단순히 맡아둔 것이 아니라 지켜준 것이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다가왔어요. 그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듯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이며 20년 동안 자신이 도망치듯 살아왔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널 버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만식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주는 그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는 과거의 기억이 자신을 얽매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삼촌을 향한 마음은 오래전 사라졌고 그 자리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여러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죠. 하주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눈앞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식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하주는 손짓으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상처가 더 깊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차분히 치유되는 방식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 선택은 어느 순간 이미 자신 안에서 자라나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하주는 단호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정리였고 미움이 아닌 이해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만식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듯 의자에 기대며 작게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두려워해온 용서받지 못할 순간을 예상했지만 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어요. 하주는 비서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만식이 기초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연계를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놀라운 표정으로 지시를 듣고 바로 움직였어요. 만식은 감사 인사를 하려다 말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지금의 하준이 과거의 어린 조카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실감하고 있었어요. 하준 역시 자신이 더 이상 버려진 아이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회의실을 나가자 하준은 잠시 혼자 남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건물들은 날카롭고 거대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작지 않았어요. 회의실의 정적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고 오래 묵혀있던 감정의 먼지가 가볍게 털리는 듯 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메모를 바라보며 도연을 떠올렸습니다. 그 글 속에는 따뜻함과 책임감, 그리고 한 아이를 지키려 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과거의 상처도 오늘의 무게도 모두 다름 아닌 자신의 길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조용히 노트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이제 다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지나온 시절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어른의 무게가 자리 잡아 있었죠. 늦은 오후 공장 부지였던 낡은 산업단지에는 바람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기계 소리와 인부들의 발걸음은 사라졌고 벽면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윤아주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공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속도로 천천히 바닥을 밟았고 먼지가 잔잔하게 흩날렸습니다. 그는 허물어진 건물의 잔해를 스쳐 지나며 어린 시절 자신이 서 있던 자리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어둡고 좁았던 사무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처음 펼쳤던 담요, 그리고 작은 용기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삶을 다시 세운 첫 장소이기도 했죠.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도연의 오래된 메모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바랜 종이는 손끝에 쉽게 찢어질 듯 약해져 있었지만 그 안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메모에는 내가 만든 길을 믿어라라는 문장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바라보며 하주는 도연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늘 거칠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아이였던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손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을 떠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하주는 부지 한가운데로 걸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고 버려진 땅이었지만 그는 이곳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설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설비를 조립하고 젊은 기술자들이 도면을 펼치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는 앞으로 이 부지를 기술교육센터로 재건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은 과거의 자신을 구하는 일인 동시에 미래의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하주는 공장 터 한가운데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며 시대가 변해도 기술의 희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몇 달 뒤 도연기술 장학재단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넓어진 부지 위에는 새로운 교육동과 연구 공간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개관식 참석을 위해 모여들었어요. 언론은 이 재단을 과거의 고아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건네는 손길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주는 원내 강당에서 연단에 서서 초청객들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업적을 강조하지 않고 자신에게 배움과 인간다움을 가르쳐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언급되자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고 오래전 공장 동료였던 최상구는 눈시울을 훔쳤어요. 행사는 소박하게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새로운 공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큰 감탄을 보였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쇠도면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실습실에는 안전장비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주는 그 공간을 하나씩 확인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세운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날 무렵 한 아이가 조심스레 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고 표지에는 기계 구조를 그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만든 장치를 보여줬고 하주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손으로 건네는 스케치를 천천히 살펴봤고 처음 공장에서 기계를 바라보던 어린 자신과 겹쳐 보였어요. 아이의 그림에는 아직 미숙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분명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주는 아이에게 짧게 칭찬을 건네고 재단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젠틀리 권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금세 자신감이 피어올랐고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 순간 오래전 하준이 품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준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날 아이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믿었죠. 저녁이 되어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재단 건물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주는 홀로 복도를 걸으며 새로 설치한 전등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를 바라봤어요. 그 그림자는 과거의 자신보다 훨씬 단단하고 어엿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멈춰서 낮게 내려앉은 노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 속에는 지나온 시간들이 조용히 녹아 있었고 그 속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너는 잘했다. 하주는 살며시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을 흔들던 질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인정했고 앞으로의 길도 스스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삶에 또 한 번 작은 기적을 만들 준비이기도 했죠.